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온타리오주 약사 데이빗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처방전 검수 중에 확인되는 임상적인 이슈를 캐나다 약사가 어떻게 해결하고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임상적인 문제들 중에서 중복 처방이나 각종 금기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약국 시스템 차원에서 어떻게 걸러내는지에 대해서 한국과 캐나다 약국 환경을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전제로 잠깐 말씀드릴 부분이 각국의 의료 전달 체계인데요. 한국은 제가 기억하기로 1차 의원급, 2차 병원급, 그리고 3, 4차 의료기관, 대형 병원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렇게 병원이 분류가 되어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뢰서를 받아서 상급기관을 이용하는 체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전달 체계와 큰 상관이 없이 사실상 환자가 원하는 의료진으로부터 환자 선택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더욱 특징적인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워낙 좋고 그 종류도 진료 과목에 따라서 세분이 잘 되어 있어서 다양한 진료 과목의 병의원을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반면 캐나다는 주치의 제도가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해야 될 어떠한 증상이 있든지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본인의 패밀리 닥터 혹은 1차 진료를 담당하는 패밀리 닥터급의 워크인 닥터를 만나서 1차적인 진료를 받은 후에 필요한 경우에만 패밀리 닥터가 스페셜리스트에게 리퍼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밀리 닥터, 가정의학과 및 안과, 검안의, 치과 한 이 정도를 제외를 하면 모두 리퍼럴을 통해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잘 통제가 되어 있어요. 물론 아주 급한 상황은 당연히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고 패밀리 닥터와 상관없이 누구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증상의 경중을 확실하게 잘 구분을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대기 시간은 천차만별이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런 의료 전달 체계의 차이에 따라서 한국의 경우는 캐나다에 비해서 여러 병의원을 임의로 방문을 해서 처방전을 받기가 캐나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고요. 또한 일전에 제가 약제 사용량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료에 필요한 약물만을 따로따로 처방 조제하는 캐나다하고는 달리 주치료제에다가 여러 종류의 보조제가 함께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러 곳에서 처방전을 받았을 경우에 약제 간의 중복 처방이 확인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걸러내기 위한 시스템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사용하는 약제의 종류가 적고 패밀리 닥터 쪽으로 약제 사용한 기록이 모두 모이도록 되어 있고 또한 조제하는 약은 각각의 성분별로 독립적으로 약국 시스템에 등록이 되는 캐나다의 경우는 환자가 하나의 약국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한 중복 처방되는 약제에 대해서 약사가 컨트롤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측면이 있겠죠. 자, 여튼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처방약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두 나라의 시스템을 각각 간단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의 경우를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다들 잘 아시듯이 한국은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라는 아주 강력한 의료제도가 있어요. 여기에는 약제비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따라서 처방의약품 사용과 관련해서 전 국민의 사용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축적이 되고 관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 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심평원이 운용하는 여러 시스템 중에서 약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즉 DUR, Drug Utilization Review가 되겠습니다.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시에 각종 금기사항이나 중복 처방 등이 확인이 되면 이 DUR을 통해서 자동으로 의사나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통보가 돼서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하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사실상 모든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처방의약품을 다 스크리닝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심평원 홈페이지에 DUR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시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서비스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캐나다의 경우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캐나다도 약물 상호작용 문제나 병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비슷한 방식으로 조제 과정에서 경고 메시지를 생성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은 맞는데요. 그래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처방 조제 데이터를 중앙에서 접수하지는 않기 때문에 한국의 DUR과 같이 약국에서 조제되는 모든 약을 감시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제가 인식하기로는 한 3가지 정도 안전망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씩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 NMS, Narcotic Monitoring System으로서 오남용 우려가 있는 관리약품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NMS를 거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약물들은 한국의 DUR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NMS를 거쳐야 되는 약을 약국에서 조제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추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헬스카드가 있는 경우는 헬스카드 번호를, 그렇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번호 혹은 여권 번호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서 조제 과정 중에 NMS로 정보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 같은 성분의 약이 다른 약국에서 조제된 기록이 검색이 되면 그 약이 어느 날짜에 어느 약국에서 몇 알이 조제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 NMS는 동일 성분 약의 이 중복 처방에 대해서만 이런 메시지를 생성을 하지 임상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걸러주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요. 정부보험을 비롯해서 각 보험회사별로 의약품 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의약품을 그 보험회사에 청구를 할 때 실시간으로 과거에 그 환자가 사용했던 의약품의 사용 이력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확인이 되면 적절한 경고 메시지를 생성을 하거나 아예 청구를 거절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 시스템별로 이런 적정성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정부보험에서는 별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민간보험에서는 경고 메시지를 생성하는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종종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약국에서 사용하는 약국 소프트웨어 자체적으로도 이 운용회사가 수시로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을 걸러주도록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전체적인 조제 과정에서 약사가 함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이렇게 크게 3가지 정도의 안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벗어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NMS에 속하지 않는 처방약품을 보험 청구를 하지 않으면서 각각 다른 의사로부터 받은 같은 성분 함량의 약을 A 약국과 B 약국에서 조제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약사가 보약 상담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하는 한 알아낼 방법이 없게 되겠죠. 한국처럼 전수 입력이 안 되는 시스템의 구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환자가 약국 한 곳을 지정해서 이용을 하지 않고 여러 곳의 처방전을 분산해서 조제하는 경우를 특히 주의를 해야 될 텐데 충분한 보약 상담을 통해서 환자로부터 보다 완전한 정보를 얻어내는 일이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캐나다 약사에게 더욱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역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는 정부로부터 수가 보상을 받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서비스인 메디케이션 리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